그 부안이 낳은 그 천재 시인, 조선시대 3대 명기 중에 한 명인 매창이 집에 어느 날 한 남자가 찾아와서 말하기를 나는 서울에서 온 시객입니다. 그래. 그러니까 매창이 묻기를 이런저런 할 것 없이 그 서울에서 온 시객이시면 유의경 백대붕님 중에 누구신지요? 이렇게 물어본다고. 그러니까 서울에서 온 시객이라고 하는데 아니, 서울 장안에 시객이 한둘이겠느냐고. 그런데 유의경 백대붕님 중에 누구신지요? 이렇게 물어보지. 그날 온 사람은 유의경이야. 근데 유의경이고 백대붕이는 그 천민 출신이요. 양반이 아니고. 근데 얼마나 그 시에 대한 재주가 출중한지 그 장안에 그 내노라하는 그 시인 묵객들 양반들 다 제치고 아주 그 두 사람이 서울 장안에서 최고의 시인으로 이게 대접을 받고 있었다고. 그러면 그 매창이 얘기 이어가기 전에 지금 나온 이제 유의경이 말고 백대붕이에 대해서 그 백대붕이는 액정서의 사약이라고 그래서 궁궐 열쇠 관려고 보관하고 임금 뭐 붓이나 벼루 먹 같은 거 조달하고 그러는 일을 하는 게 이제 액정서의 사약이요. 그 왕명을 이루저로 전달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나중에는 그 군대 배 만드는 그 전함사에서 그 일을 한다고. 그 전함사에서 일을 하는데 종이야. 그 천민이고 그렇다 보니까 신분이 그 천재 시인인데 그런데 이 백대붕이가 그 난설은 오빠를 따라서 일본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. 그 통신사 대열에 합류해 가지고 그 일본에 한번 갔다 왔다 해서 임진왜란 때 일본을 잘 안다 해가지고 전쟁터로 보낸다고. 그래서 상주에서 죽어. 그러면 일본 한번 갔다 온 것이 뭘 전쟁하는데 뭘 그렇게 잘 알겠느냐고. 갔다 온 길 다시 한번 찾아가 봐라 하면 뭐 좀 한번 가봤으니까 잘한다 해서 보내지만 그래서 그렇게 허망하게 또 죽어 백대붕이가. 근데 이 백대붕이의 시는 두 편이 지금 전해져. 추일이라는 거고 치음이라는 건데 추일 가을날 가을 하늘에 엷은 그늘이 생기니 화학산에도 니엇니엇 그림자 지네. 한떨기 국화꽃은 타양살이 내 눈물이고 외로운 등불은 이 밤의 마음이라. 흐르는 반딧불은 풀 속에 숨어 어지럽고 성긴 빗방울 숲에 떨어지는데 벗그리워 잠도 못 이루는 밤 이름 모를 산새가 창밖에서 우는구나. 이게 이제 가을날 추일이라는 거예요. 그 화학산에 그늘이 그림자가 지는 어느 날에 그 한떨기 국화꽃을 본 모양이지. 그러니까 그 외롭게 있는 그 국화꽃을 볼 때 그 종으로 세상을 살아오니 얼마나 힘들었겠느냐고. 지난 날이 가슴 아픈 생각이 들었겠지. 그러니까 한떨기 국화꽃은 타양살이 내 눈물이라고 그러잖아. 그러고 이제 밤이 돼서 그 뒤에 얘기하지만 그 벗그려 잠도 못 이룬다고 그러잖아. 그러니까 이제 잠을 못 이루니까 불도 안 끄고 있는 거야. 그러니까 그 백대붕이는 벗그려서 잠을 못 이루고 있고 등불은 백대붕이가 꺼줘야 또 쉴 텐데 그 잠 못 이루면서 안 끄고 있으니까 등불은 등불대로 외롭게 혼자 또 이렇게 흔들리면서 있잖아. 그러니까 외로운 등불은 이 밤의 마음이라. 그 이제 그 성긴 빗방울이 숲에 떨어진다고 그러잖아. 그러니까 그 앞에 흐르는 반딧불은 풀 속에 숨어 어지럽고. 그러니까 빗방울이 이제 성기게 떨어진다는 거 보니까 막 두두둑 떨어진 게 아니고 툭툭 이제 그 성기게 떨어지니까 그 날아다니던 반딧불들이 풀 속에 숨은 모양이라. 풀 속에 숨어서 이제 이렇게 반짝반짝하니까 어지럽게 보이는 그런 게 이제 표현을 한 거지. 흐르는 반딧불은 풀 속에 숨어 어지럽고 성긴 빗방울 숲에 떨어지는데 벗그리워 잠도 못 이루는 밤 이름 모를 산새가 창밖에서 우는구나. 자, 자기는 백대붕이 본인은 그 얘 친구가 그리워서 지금 잠을 못 자는 거 아니야. 그런데 창밖에서는 또 누가 또 잠 또 못 자는 이가 있잖아. 이름 모를 산새. 방 안에서는 백대붕이가 잠을 못 이루고 창밖에서는 산새가 잠을 못 이루면서 울고 있네. 벗그리워 잠도 못 이루는 밤
이름 모를 산새가 창밖에서 우는구나. 이게 이제 추일이야. 그리고 또 한 수 전하는 것이 치음이라고. 치음이라는 것은 이제 치에서 대답하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. 이게 백대붕이가 그 중양절이라고 그래서 3월 삼진날 5월 5일 뭐 단오 이렇게 숫자가 겹치는 걸 중양절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양절 중에서 이제 9월 9일을 최고로 쳤다네. 뭐 옛날에는 추석이나 이런 명절보다 더 크게 그렇게 지냈대. 중국에서도 아주 대단한 명절이 그게. 그러니까 그 중양절에 그 풍습이 남자들이 머리에 뭐 수유 열매 같은 걸 꽂고 국화주 같은 거 마시면서 하루를 즐긴대요 그날이. 그러니까 그날 그 술을 자꾸 먹고 취해가지고 어디 산비탈 아래 들어놓 있었던가 봐.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아이고 어르신 여기서 이 시간에 이렇게 누워 계시면 안 됩니다. 이거 뭐 집으로 돌아가셔야지요. 그렇게 이제 말을 했나 봐. 그러니까 거기에 치에서 대답하는 것이 이 치음이라는 시가 나온 거야. 술에 취해 수육꽃 꽂고 혼자 즐기다가 산에 가득 달빛 밝어 빈 술병 베고 누웠소. 지나는 이여 내가 누군지 묻지 마소. 티끌 같은 세상에 머리가 하얗게 새버린 전함사의 종이라고. 그러니까 일어나서 가셔야죠. 그러니까 아유 내가 누군지 묻지 마. 그 이제 누구시냐고 물어봤잖아. 그러니까 거기서 아무 소리 안 난 게 아니라 저기 나 전함사에 배 만드는데 종이야. 그러고 얘기를 했잖아. 참 웃으면서 얘기해주면 가슴 아픈 얘기지. 그 양반도 아닌 그 종이 그 천재 시인이 그 중양절에 술 마시고 그 휘영청 뜬 그 달빛이 좋아서 술은 다 마시고 빈 술병을 비고서 베개처럼 누워있다잖아. 그러니까 지나는 이여 그냥 지나가시오. 내가 누군지 묻지 말고. 나 별사람 아니야. 저기서 전함사에서 배 만드는 종이 올시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. 네. 그 이런 참 멋진 시인이 일생을 종으로 살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? 자, 다시 이제 그 매창이로 돌아가면은 자 유희경이가 이제 와서 시객이라고 하니까 그 두 분 중에 누구신지요 그랬잖아. 그래서 그 당시에 장안에서는 그 유희경이 백대붕이를 줄여서 유백이라고 불렀다고. 그 유백 중에 이제 유가 온 거잖아 거기에. 그 이제 사람보다 그 이름이 먼저 왔던 거야. 유희경이도 서울에서 매창이 이름을 이미 듣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찾아온 거고 서로 얼굴 보기 전에 이름을 먼저 이제 알고 있어서 이렇게 온 건데 둘이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 그 매창이의 그 참 출중한 그 문제에 그 시를 짓는 그 재주에 깜짝 놀란 거야. 유희경이가. 그래서 또 유희경이가 매창이한테 이런 시를 남긴다고. 남국의 계량이라는 이름 일찍이 들었는데 시와 노래 솜씨가 서울에까지 울리더군. 오늘 와서 그 진면목을 보고 나니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온 듯하구나. 그것도 어떤 데는 보면 그 마지막에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온 듯하구나 하는 거를 무산 신녀가 삼청에서 내려온 듯하구나 이렇게 한 데도 있어요. 그 무산 신녀라는 거는 그 중국에 이제 나오는 전설의 여자인데 원래 이제 그 이름은 요휘라고 쓰고 시집을 못 가고 죽은 처녀 귀신이야. 그래서 지금 그 쓰촨성 동부 지금으로 치면 거기 어디 그 무산이라는 데 그 장례를 지냈다네. 그 얘기 속에 나오기를. 근데 그 중국의 그 송옥이라는 사람이 쓴 그 고당부라는 작품에 그 나오기를 그 초나라 양왕이 이 무산 신녀를 꿈에서 만나는 거예요. 만났을 때 너무나 아름답고 아주 절세 가인도 그런 절세 가인이 없다 보니까 꿈속에서 이제 같이 살자고 구애를 한 모양이라. 근데 이제 그거는 거절을 받은 것처럼 나오더라고. 그런데 이제 이름도 모르고 그냥 그 황홀경에 취해 있다가 나중에 이제 물어본 거야 양왕이. 그 자네 이름이 뭔가? 그러니까 나는 무산에 아침에는 구름이 돼서 무산 봉우리에 떠 있고 저녁에는 비가 돼서 내리는 여인입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. 그 다음 날도 보니까 정말로 아침에 무산 봉우리를 그냥 막 휘 감고 있더라는 거야 구름이. 그러더니 저녁엔 또 비가 돼서 내렸다네. 이게 이제 그 무산 신녀인데 더 이상의 칭찬이 어디 있느냐고.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다고 그랬잖아. 유희경이가 매창이한테. 그리고 그 저 남국의 계량이라고 그랬잖아.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북쪽에는 황진이, 남쪽에는 매창이
이렇게 이제 칭을 한 거예요. 그때 사람들이 그 아주 그 명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. 근데 이제 북쪽 남쪽 하는 것보다는 북국 남국 이렇게 하면 좀 더 좀 큰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제 그 남국의 계량이라고 한 거야. 근데 이 계량이라는 거는 계윤년에 났다 해서 계생, 계랑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었는데 그 매창이라는 이름을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붙여서 매창이가 된 거야 스스로. 근데 이 매창이도 유의경이는 매창이를 보고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다고 그랬잖아. 근데 매창이도 유의경이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. 푹 빠졌어. 그래서 유의경이 앞에만 앉으면 그 자르는 말도 안 되고 뭐든지 안 돼. 그러니까 그냥 몸이 굳어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마음을 표현하는 시가 또 이런 시가 한 수가 있어. 정을 먹으니 도리어 말이 안 나오고 이게 꿈인지 내가 바보가 된 건지 비파로 강남곡을 연주하니 지금의 내 마음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네.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그렇게 말 잘하는 매창이가 유희경이 앞에서 말이 안 돼. 말하려고 하면 엉뚱하게 나오고 말이 틀리고 그래서 그게 어색하니까 비파를 잡아서 음악을 연주하는 거야. 그런데 이것도 안 돼. 왜? 요즘 말로 하면 음이탈이 되는 거예요. 솔 칠라면 라가 나오고 도 칠라면 뭐 미가 나오고 이러니까 그 마지막 구절에 지금의 내 마음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네. 요것이 기가 막힌 것이 자 누군가가 옆에서 아이 천하의 매창이가 이거 유선생 앞에 있으니까 이게 다 얼어서 그런가 말도 잘 못하고 그러더니 그 잘 타는 비파도 저렇게 잘 못하네. 어디 우리 매창이가 지금 아픈 거야? 뭐 이런 얘기를 해주면 자기가 이렇게 뭐 말도 잘 못하고 연두도 잘 못한 거에 대해서 그게 이렇게 풀어져 나가잖아.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야. 유희경이 앞에서 그 말도 잘 안 되고 연주에도 이게 안 맞고 지금의 내 마음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네. 그게 이제 매창의 마음이야 그게. 근데 이제 그렇게 참 좋은 시절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임진왜란이 터져요. 임진왜란이 터지니까 이유경이가 누가 오라온 것도 아닌데 자기가 자청해서 따지면 의병으로 나간다고. 그래서 그때 나온 시가 저 유명한 이화우. 이화우 흩날릴제 울며 잡고 이별하님 추풍낙엽에 저도 날 생각는가 천리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한 놈이라. 자, 그 임진왜란이 그 연도는 내가 정확히 1592년인가 근데 그게 봄에 터졌을 거라고. 그러니까 추풍낙엽에 저도 날 생각는가 가을이 된 거지. 예.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한 놈이라. 자, 뭐 전쟁터로 갔으니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냥 뭐 마음이 그냥 갈피가 안 잡히는 거야. 그 마음이. 그런데 유의경이도 또 헤어지고 난 뒤에 그리워하는 마음을 또 이렇게 표현한 게 있어. 그대의 집은 낭주에 있고 내 집은 서울에 있어. 사무치게 그리워도 서로 볼 수가 없으니 오동잎에 떨어지는 빗소리에도 애가 끊어지누나. 이런 또 시를 또 한 수 남겨서 서로 그리움을 표현하는데 다시 둘이 그 만나게 되는 것은 15년 세월이 흘렀다고 돼. 그로부터 많이도 갔어. 1년 5개월도 아니고 15년 세월이 흘렀대야. 그런데 그때는 만나서 잠깐이었나 봐. 만나서 같이 있었던 것이. 그러고서 그 만난 이후에 3년 더 살고 매창이 죽어요. 죽을 때 유언은 검은 고를 같이 묻어달라는 거였었대야. 매창이 유언이 같이 묻어줬어. 근데 이 매창이가 죽었을 때 유의경이가 그 따지면 헌시를 하나 보낸다고. 향기로운 놉 호련히 흰구름 타고 가니 하늘나라 아득히 머나 먼 곳 떠났구나. 배나무 정원에 한 곡 남아있어 왕손들 옥진의 노래 다투어 말한다고.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배나무 정원이라는 것이 아까 그 매창이가 이화우 흩날릴제라고 그랬잖아. 그러니까 그 시를 얘기하는 것 같아. 배나무 정원에 한 곡 남아있어. 그 유명한 그 시를 왕손들 옥진의 노래 다투어 말한다고. 죽고 나니까 더 말을 많이 하는 거지. 야, 매창이가 이러이러한 여자 있고 이 매창의 이런 시는 이게 참 기가 막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다투어 말한다는 거야. 예, 죽은 그 영전에 칭찬하는 말을 올리는 거지. 그리고 매창이가 살아있을 때 어떤 그 술 취한 취객이 뭐 다른 때도 좀 가끔 온 손님인가 봐. 그 내용을 보면
근데 하루는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뭐 매창 옷을 잡아당기고 막 그랬나봐. 옷이 찢어지고. 증치객이라는 시가 있어. 치객에게 드립니다. 치객이 옷자락을 잡아당기니 손을 따라 옷자락이 찢어지네. 옷자락 하나에 아깝지 않소만 다만 고마운 정마저 끊어질까 두렵소. 자, 그러니까 이제 가끔 온 손님이야. 이 내용이 그지? 그날 하루 온 게 아니고. 그래서 이제 매창이가 항상 이제 고맙게 생각을 하던 그런 사람인데, 당신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옷을 잡아당기고 이래서 이렇게 이 찢어진 옷자락 하나는 아깝지 않다. 그렇지만 여기서 더 심하게 나가면 내가 당신에게 고마워하는 이 마음이 멀어질까 크게 두렵소.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. 그래서 내가 그 치객이 정신을 차리고 미안한 마음에 치객이 그런 말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냥 몇 자 적어본 게 있어요. 천하의 매창이한테 그러면 화답하는 시가 아니고 그냥 그 치객의 마음이 돼가지고 한번 적어봤어. 한번 해봐. 잡아당겨 찢어진 옷자락. 옷자락 찢어질 때 못난 손도 같이 찢어질 것을. 못난 손이 찢은 것 어찌 옷자락뿐이랴. 정으로 붙인 매화까지 함께 찢어놓은 것을. 여기에 그 치객 마음 대신해서 내가 그냥 적은 겁니다. 그 매창이의 그 작품들은 어디 문헌을 보다 보니까 하버드대에도 이렇게 소장이 돼 있고 그렇다고 그러던데. 그래서 그 부안에서 그 천하 참 시인 매창이가 나왔는데 또 한 사람 아주 멋있는 그 목가적인 시인이 부안에서 나왔어요. 우리들이 그 교과서에서 만나 뵀던 신석정 시인. 신석정 시인이 말하기를 송도의 황진이하고 화담 선생하고 박연포포 그 3절이 있듯이 부안에도 3절이 있다. 이렇게 얘기를 했어. 뭐냐면 유희경이하고 매창이하고 뭐 내변산에 뭐 직속포포라는 게 있다네. 난 가보지 못했는데 그렇게 해서 3절이라고 그랬는데 일부에서는 또 이제 유희경이는 원래 부안 사람이 아니다 해서 그 반개수로 쓴 유영원이를 넣어서 이제 3절이라고도 하는데 서로 이렇게 연결돼서 3절로 묶어놓아야 좀 더 멋있잖아. 그래서 이제 내 개인적 생각에는 이제 유희경이 매창이하고 그 칙소포포 이렇게 해서 이제 부안 3절이라고 하면 멋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. 이제 그 신석정 선생은 고등학교에서 국어 선생님도 하시고 대학에서 이제 시론 강의도 하고 또 그러다 또 고등학교에 가서 이제 또 선생님도 하시고 이런 분인데 그 신석정 선생 얘기가 나왔으니까 시 한 수 보고 갑시다. 그래. 우리들이 옛날에 교과서에서 만났던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? 어머니, 당신은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? 깊은 삼림지대를 끼고 돌면 고요한 호수에 흰 물새 날고 좁은 들길에 들장미 열매 불고 멀리 노루새끼 마음 놓고 뛰어다니는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? 그 나라에 가실 때에는 부디 잊지 마셔요. 나와 같이 그 나라에 가서 비둘기를 키웁시다. 어머니, 당신은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? 산비탈 넌지시 타고 내려오면 양지밭에 흰 염소 한가위 풀 뜯고 길 솟는 옥수수밭에 해는 저물어 먼 바다 물소리 구슬피 들려오는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? 어머니, 부디 잊지 마셔요. 그때 우리는 어린 양을 몰고 돌아옵시다. 어머니, 당신은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? 5월 하늘에 비둘기 멀리 날고 오늘처럼 초월초리 비가 내리면 꽁소리도 유난히 한가롭게 들리리다. 서리까마귀 높이 날아 산국화 더욱 걷고 노란 은행잎 한들한들 하늘에 날리는 가을이면 어머니, 그 나라에서 양지밭 과수원에 꿀벌이 잉잉거릴 때 나와 함께 그 새빨간 능금을 똑똑 따지 않으시렵니까? 이게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? 신석정 시인은 지금쯤 그 노루 새끼가 마음 놓고 다니는 그 먼 나라에서 그 어머니하고 같이 비둘기를 키우고 계실 것이고, 그리고 그 산비탈 옥수수밭에 그 석양이 질 때 그 어머니하고 같이 그 어린 양을 몰고 돌아오고 이렇게 살고 계실 것 같은데, 그 저 먼 나라에서. 네, 그 먼 나라에서. 그래서 친구도 나도 나중에 이제 그 먼 나라를 갈 거 아니요.
그 먼 나라에 가면은 여기 신석정 시인이 말씀하셨던 그 은행잎이 한들한들 하늘에 날리고 그리고 산국화가 곱게 아주 더욱 곱게 피는 날 거기서 우리들 어머니 만납시다.